안녕하세요. 어느덧 결혼 8년 차를 맞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루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오는 거리인데도 매일같이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시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할 법한 모든 부분을 문제없이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나가서 신혼생활 역시 참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정말로 없는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별일도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남편은 일반 남자들이랑은 다른 매력이 꽤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자취를 했었기에 가끔씩 남편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이며 베란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는가 하면 차 안에도 부스러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남편의 청결함이 저는 참 좋았어요. 친구들의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의 이런 깔끔한 성격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왔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나는 청소가 취미여서 하는 거니 굳이 피곤하게 돕지 말라며 저를 소파에 앉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설거지며 빨래며 주말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해내던 남편의 뒷모습은 신혼 시절 제가 떠올리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저와 남편의 깨소금 볶던 신혼생활이 언제인지 모르게 서서히 끝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퇴근이 늦어졌고 저녁을 따로 먹는 일도 잦아졌죠.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인지라 서로 공감할 만한 화제거리도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는 삭막해졌어요. 그 어떤 사건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말을 걸어왔어요. 이제 이 정도는 당신이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다 해야 해? 한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남편이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자그마치 3주 만에 저에게 말한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죠. 설거지는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제가 되물었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강력하게 말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비위도 좋지 않으면서 굳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지 마라. 설거지며 청소며 다 같이 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자신이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저런 핀잔을 주니 어이가 없었어요. 참나, 장난하나?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 말이 우습다는 듯 실소와 함께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 남편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왜 저러는 건지. 크게 싸운 적도 서로 실수한 적도 한 번 없는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이런 걸 보고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질 만큼요. 그 뒤로도 몇 주 만에 한 번씩 남편이 걸어오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불평, 불만 혹은 지적과 훈수였죠. 이건 왜 이렇게 안 하냐, 저건 왜 저렇게 놔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한다더라, 다른 집에서는 이런 건 대화거리도 안 된다더라 등등 가끔 걸어오는 말이 전부 저런 말이다 보니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나쁜 말만 들으니 입이 저절로 닫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청결함은 어느 순간부터 결벽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심해져 갔어요.
깔끔함이 도가 지나치게 심해져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내 자체가 싫어서 불평할 건덕지를 찾다 보니 저렇게 된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적이 심해졌고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까지 덩달아 병적으로 청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의자를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 닿지도 않을 아파트 천장의 몰딩까지 매일매일 싹싹 닦으면서 믿겨지시나요? 더욱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소 지적은 늘어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 함께 시댁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단둘이 차 안에 타는 것도 서너 달 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먼지 한 톨까지도 찾아내던 결벽증 수준의 남편의 차 안이 놀랍도록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조수석에 흩어져 있던 과자가루는 물론 창문에는 덕지덕지 자국이 묻어 있고 뒷좌석에는 남편의 옷과 신발까지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까지 더러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격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차 안이 왜 이래? 라고 묻자 남편은 대답했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자. 정말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역시나 또 단칼에 묵살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비참한 심정으로 다녀온 시댁 행사는 정말 괴로웠어요. 누구보다 따뜻하신 시댁 부모님들과 여전히 사랑스럽던 시누이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데 아무 일 없이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집 행사도 아니고 당신 집 행사 다녀온 건데 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무서워서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칠 건데? 변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과간이었죠. 오히려 자기 분노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집 너희 집이냐? 나는 너를 매일매일 더 말하기 싫게 만든다. 왜 그러냐고? 다 너 때문이야, 너. 아무 이유 없어.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도 얘기를 터놓고 풀어볼 의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분노만 남겨줬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게 없었어요. 도대체 뭘까?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계속되었던 지독한 생각의 끝에는 결국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나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에게 뭔가 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었어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서로 있는데 없는 듯 유령처럼 지냈죠. 저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주제였던 청소, 정리 지적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넘어갔고 잠도 따로 잤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프라이버시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죠. 처음 며칠은 별 소득이 없었어요. 휴대폰 잠금도 힘들게 풀어서 살펴보았고 노트북 온라인 접속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등 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지만 의식이라도 한 듯 거의 모든 내용이 전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백업이라도 해두는 건가 오히려 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너무 제대로 숨기고 있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며칠을 허탕을 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안 좋은 감정에 오랫동안 지배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만하자 할 때쯤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차였죠. 저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남편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차 안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 가족 행사 때 보았던 남편의 차 안이 너무나도 수상하게 더러웠다는 것도, 매일매일이 퇴근이 늦어졌다는 것도, 주말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가면 꼭 외출하던 그의 모든 행적은 차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 궁금증과 확신의 경계선에서 어서 빨리 어느 쪽으로든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살며시 그의 코트에서 차키를 챙겼고,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내려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못하더군요. 그저 제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듣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구나 하는 표정일 뿐이었거든요. 차 문을 열고 이리저리 뒤져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티끌 하나 없던 휴대폰과 노트북과는 달리 정말 제대로 안심을 한 건지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뒷좌석 주머니 속의 립스틱, 곳곳에서 보이는 긴 머리카락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시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장면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장이 사정없이 뛰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블랙 영상 내용들을 추려보았을 때 상대방은 거래처 사람인 듯 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에게 실망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남편의 외도보다는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했던 저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 잘못한 적이 없으면서도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줄 알았구나 싶었죠. 그 더러운 차 안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제 자신을 추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저희는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은 어땠냐고요? 남편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지고 올라간 증거물들만 얼굴에 집어 던지고 녹취며 영상이며 다 제 손 안에 있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자며 그날로 친정에 와 있네요. 시댁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제 편이세요. 그런 쓰레기는 아들로 둔 적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하신 뒤로는 남편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시댁에서 제 이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점 역시 너무나도 감사해요. 끝까지 좋은 분들로 남아주셔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네요. 요즘 주변에서 기운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지만 이상할이 많지 덤덤하고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은 더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라고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입니다. 연애하면서 느낀 이 남자의 문제는 너무 잘난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도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후에 20대 후반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모도 잘생겼고 책임감도 강한 성격이었죠. 처음 저와 남편이 만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큰 흥미를 가지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 혼자만 떨려하고 기대했었죠. 남편 같은 사람에게는 저 같은 여자 주변에 넘치고 넘쳤을 테니까요. 실제로 소개해준 친구에게 듣기로는 남편 좋다고 하던 여자들 진짜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만나기 전에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제가 너무 좋아했기에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쫓아다니다시피 하고 그 사람 옆에서 맴돌고 출장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착 시간 맞춰서 택시라도 타고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가서 기다리고 어쩌다 연락이라도 한번 와서 우리 볼까라고 말이라도 나오면 이미 집에 들어왔다가도 다시 밖에 나가 택시 타고 나가 만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 정성이 통했는지 남편은 점점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을 열어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러다 부모님에게도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집에서도 슬슬 결혼을 계속하라며 압박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었고 자기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너무 남편에게 좋아주구니 두말 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었고 또 남편 집이 워낙 부자이기도 하고 남편 스스로 쌓은 재산도 많기도 해서 신랑감으로는 전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집도 돈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대부분 남편이 다 했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제가 혼수할 때 진짜 비싼 것들로 다 해올 정도로 남편 쪽에서 대부분 부담을 했었죠. 남편 집에서는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여자를 안 사귀던 아들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마침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들으시곤 무조건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는 말만 계속 하셨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여행부터 신혼집까지 저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도 다 받았지만 무엇보다 1년가량 남편에게 매달린 제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당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신경이 쓰이던 일이 있었죠.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온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이 술김에 한 말이었죠. 남편에게는 대학생 때부터 매달리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여자 쪽이 아니라 남편 쪽에서요. 그렇게 매달렸는데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사귀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기다리며 흔히 말하는 호구 마냥 옆에서 맴돌며 그 여자만 기다렸는데 결국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들은 그 이후 남편이 여자도 안 만나고 혼자서 독수공방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수많은 여자들을 소개시켜줬지만 단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다고 그 이후 저랑 만나서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남편의 과거 사연을 듣게 되니 갑자기 제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베풀어줬다면 그 여자는 20%만 주고도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고 심지어 남편이 매달리게 만들고는 그걸 10년가량이나 하게 만든 그 여자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잠시 얘기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착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잊고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기억 속에 남편의 첫사랑에 대한 관심도 잊혀지게 될 무렵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다 엄청 좋아하셨죠. 남편도 엄청 신나하며 자신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퇴근길이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오곤 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오늘 저녁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들렸다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동창 모임은 며칠 전에 저한테 말을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당일날 통보한 적은 없었거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항상 모임에 가면 술도 안 마시고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은 새벽이 다 되어서 술이 떡이 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하니까 남편은 술에 취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만 반복하는 남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 폰을 열어서 보았고 남편의 동창방에 며칠 전 여자가 새로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었거든요. 프로필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보다 훨씬 이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스타일은 항상 무심한 듯 길게 톡도 안 하고 할 말만 딱 하는 스타일인데
이 여자한테 남편은 어떤 말이라도 계속 날리더군요. 그 여자의 대화만 올라왔다고 하면 어떤 실없는 소리라도 답변을 하며 그 여자와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급기야 친구들이 그 말까지 하더군요. 평소엔 말 한마디 없다가 소연이가 오니까 남편은 계속 말한다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그 여자와 술을 마셨는지 개인톡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이란 이유를 핑계로 술을 먹지 않은 내용들이었고 기대감 없이 던진 그 술 먹자고 하는 말에 항상 단호하게 거절했던 첫사랑인 여자가 생각지 못하게 수락을 해주니까 남편은 다급하게 저한테 오늘 동창 모임이 생겼다고 하는 거짓말로 그녀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즉, 오늘 만난 동창 모임이 알고 보니 그 첫사랑 여자랑 만났던 거였죠. 저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를 압박하면 더 크게 남편의 감정이 튀어오를 것 같았고 그나마 믿는 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해장국을 끓여다 주며 어제 누구랑 그렇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 물음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며 말하는데 동창 중에 오랜만에 나온 애가 있어서 술을 좀 마셨다고 하네요. 평소에 술을 그렇게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술을 그리 마셨냐고 하며 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도 아는 사람이냐고 재차 물어보니 저는 본 적 없다고 옛날에 외국 갔다가 돌아온 친구라고 계속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태도에 참을까 하다가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어제 당신 핸드폰 봤다니까. 남편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저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지금 출산은 다가오고 임신만으로도 솔직히 힘든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저는 아직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에 저는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그 여자랑 혹시 자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착잡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여자를 막상 다시 보니까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고 막상 내가 그 여자만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구나 싶어서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생각나지 않았거든. 그 여자한테 매달리는 자기를 보니까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못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가려면 당당해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냐고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렇게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육비와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랑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저는 아직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부터 반대로 제가 무릎 꿇고 남편한테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냥 남편에게 무작정 빌었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 여자아이도 있는 유부녀이고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계속 빌며 말하자 그날은 남편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항상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매일매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런 제 심리와 다르게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면 티 안 내고 웃으면서 반겨야만 했어요. 남편에게는 그 여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맨날 주말이든 평일이든 퇴근을 하면 바로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좀 놀다 오라고 제가 먼저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일로 불안함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는 건지 남편은 아니라며 그때마다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데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아이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은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만들었다는 걸 남편 입에서 듣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이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하네요. 100일도 안 된 우리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 남편. 저는 절로 나오는 눈물만 흘리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하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자네 가족이나 자기 가족이나 제가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 여자도 평생 동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줄 남자가 남편뿐이었다며 서로 집안에서 극구 반대하니까 그냥 아이부터 낳고 살자고 했다네요. 퇴근하면 제 눈치 때문에 항상 바로 집에 오던 남편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바람이 난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의사랍니다. 한동안 눈이 아프다고 하고 병원을 자주 갔었던 남편은 그녀의 병원을 찾아가서 둘이 데이트를 한 거겠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의사라니. 미친 사람처럼 저는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웃다가 또다시 울다가를 반복하니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짐을 챙겨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와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면목이 없다며 손자와 저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최대한 다 해주겠다길래 저는 그보다 그 여자하고만큼은 결혼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건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결국 저도 화가 나서 지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 제가 이혼을 거부하니 소송도 의미가 없고요. 결국 남편은 서류상으로는 제 남편이자 제 아들의 아빠가 맞지만 그 유부녀 첫사랑이 남편이자 둘 사이의 아이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 여자 남편 쪽에서도 소송 걸고 10살 넘는 아이들도 찾아오고 했다는데 그 여자도 남편에게 푹 빠져 사는지 애들도 내팽개치고 둘이서만 좋아 죽는다네요. 남편은 이혼만 해주면 엄청난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와 교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제가 이혼을 거절해서 양육비조차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만 이혼하고 제 인생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혼해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랑 남편은 냉전 중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합니다. 글은 아내인 제가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쓰지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아기를 봐주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번에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시댁은 우리 집과 멀어서 2020년에는 시어머니가 거의 우리 집에서 사셨고요. 2017년생 10월생인 저희 딸이 전염병 터질 당시 만 2세여서 불안한 마음에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전염병이 끝나지 않아 아기는 작년 내내 집에 시어머니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조금 잠잠해지면 가끔 외출은 했지만 어린이집을 다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 하다 보면 또 전염병이 심해지고 하여 결국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둘이서 넉넉히 벌기에 둘이 각 월 750만원 정도 받고요. 보모를 원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계시는데 왜 돈을 주면서 보모를 구하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 이유도 돈이지만 학대, 무관심으로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것과 보모가 출근하면서 전염병을 옮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핏줄인 할머니가 아이를 우선시하고 봐주지 않겠느냐고요. 이 당시에는 시어머니랑 저는 사이가 괜찮았기에 알겠다 수긍해 주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항상 떨어져 살았고 연락, 강요 이런 거 없으셨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군요. 서운한 게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몇 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음식 차별. 음식이 식탁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데 아깝다고 주워서 저더러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기가 밥을 다 흘리고 먹으면 그걸 쓸어서 제 앞접시나 밥 위에 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싫어하면 네 새끼가 먹던 건데 더러우냐고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럼 바로 남편 그릇으로 옮겨서 남편더러 먹으라거나 그냥 보란듯이 버리긴 하는데 애초에 이러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짜증이 납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옛날 분이라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면 남편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만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둘째, 늦잠, 낮잠.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6시까지 일합니다. 주말에 만약 늦잠이나 낮잠을 자게 된다면 아들은 그래도 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간혹 남편이 토요일에 출근하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날 제가 좀 자고 있으면 방에 그냥 들어오셔서 커튼 확 치시고 이불을 빼앗으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 8시 정도예요. 이것도 남편한테 말했더니 옛날 분이시라 여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옛날 분이라기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시어머니가 제일 어리세요. 저희 아빠 57년생, 시아버지 62년생, 저희 엄마 63년생, 시어머니 66년생입니다. 아직 50대이신 거죠. 셋째, 살림. 제 돈으로 제가 사겠다는데 허락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제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쓰는 제 개인 옷,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장도 본인이 직접 다 고르시고 저는 결제만 하길 바라세요. 심지어 제가 쓰는 샴푸가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자기가 고른 샴푸만 쓰라고 합니다. 아기 옷도 엄마인 제 취향대로 못 사게 하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행동하긴 합니다만 저런 잔소리들을 애초에 들어야 하는 자체가 싫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살림을 해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양보하자고 하는데요. 살림도 그렇습니다. 아기 보신다고 집안일은 거의 안 하시고요.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온종일 드실 밥과 국이나 찌개 이런 걸 해놓고 출근을 합니다.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고요. 시어머니 오시기 전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이것도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욕하시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기 씻기고 설거지하고 어질러진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오히려 빨래가 시어머니 옷가지가 더 많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라지만 이건 따로 저거는 따로 손빨래 해달라고 주시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인 속옷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하라고 하십니다. 불에 지어 망가진다고요. 물론 남편이 눈치 보고 도와는 줍니다. 시어머니 손빨래는 남편이 많이 해요. 시어머니 몰래 말이죠. 제가 아기 씻기면 남편이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아기 보느라 힘들었다고 소파에 앉아 TV 보시면서도 자기 아들 설거지나 집안일 시킨다고 입으로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쉬지 않고요. 저는 그게 듣기 너무 싫어요. 그나마 정말 위안을 삼았던 건 제가 안 쉬면 남편도 안 쉬고 알아서 도와줍니다. 제가 아기 재우러 들어가면 그동안 남편이 나머지 집안일을 해주고요. 하지만 참다 더는 못 참아서 작년 10월부터 그냥 부모 쓰고 시어머니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이해하면서도 아니 이해하는 척이겠죠. 자기 엄마한테 가라는 말을 앞에 못하는 겁니다. 자꾸 저만 다독이려고 그러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사이에 말썽이 좀 있어서 시어머니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아파트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급 편의점 가서 소주 2병을 사서 빈속에 마셨습니다. 아파트 밑에서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제 주량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주 2병을 진짜 단시간에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안 사고요.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파트에 가서 시어머니를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막 때리거나 폭력을 쓴 건 아니고 쌓였던 모든 걸 막 다다다다다 난리를 쳤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하네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한테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먹으라고 강요했던 약이 있는데 그걸 시어머니 앞에서 바닥에 다 내동댕이 치고 아무튼 과간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그래요. 한 가지 미안한 건 딸아이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하네요. 그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엔 이 우발적인 사건을 제 부모님과 시아버지가 아시고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오라고 해서 토요일 시어머니는 아예 짐을 싸서 집에 가셨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시간제 보모나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기가 어린이집 시작하고 적응하는 동안 며칠만이라도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저한테 실망했다고 합니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그런 식으로 망쳤다고 하네요. 딸아이한테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요. 정작 딸아이는 엄마 괜찮아 안아주더라고요. 남편은 여태까지 냉랭하고 저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집안일 도와주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 갔으니 이제 네가 다 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거에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정 떨어진다. 이건 명백히 네 잘못이니 시부모님께 사과해라. 제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겠는지 생각 안 해주냐? 1년 넘게 스트레스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너한테 몇 번 도움을 요청했으나 너는 항상 나한테 이해만 요구해왔다.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내가 좋게 말할 때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난 후회 없다. 사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습니다. 댓글 달리면 남편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추가합니다.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1년 동안 어찌 참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대학원생 때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더욱 의지했고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보고 더 오래 참은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는 몰랐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만나서 결혼하시고 미국에서 취직하고 자리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 1에서 3학년을 잠시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친가 외가에 있으면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한국이 익숙하긴 해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한국에 오면 놀러 다니고 여행처럼 잠시 들렸던 거고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외할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주택 2개랑 아파트 1개 그리고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서울에 있고 할머니가 주신 집들은 다 충남이랑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전세를 주었고요. 저희는 현재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사는데 이 아파트 시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명의는 아니고 시부모님 거예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시부모님이 집 마련해 주셨을 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외동딸, 외동아들이에요. 저희는 공부만 오래 해서 사실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은 없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셔서 3개월 계시면서 신생아 돌봐주시고 제 몸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불편할 텐데도 저희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고 해서 저도 이번에 반대로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김치 담그시면 남편이 옆에서 같이 담그고 저희 엄마랑 오손도손 둘이서 장도 보고 남편이 주말에는 꼭 저녁 근사하게 차리거나 엄마 모시고 외식하러 가고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 저도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는 의욕이 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년 같이 살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전염병 터졌을 당시에는 몇 주 아니면 길어봐야 3개월 예상했네요. 또 시어머니가 처음 오시자마자 저렇다 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 퇴근하고 오면 힘들다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했습니다. 본인 빨래도 손빨래는 본인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시키진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손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네가 좀 빨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나쁜 어투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보니 딱 거절하기가 모호했습니다. 억지로 한두 번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속옷 빨래는 남편한테 토스를 했고요. 주말에 늦잠 잔다고 깨우실 때도 처음부터 방에 확 들어와서 커튼 치고 이불 뺏으신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엄마 좀 깨워 하면서 딸을 시키셨고 딸이 방에 들어와서 엄마 할머니가 일어나래 이런 식이었고요. 글로 다 설명하기가 그런데 진짜 야금야금 결국엔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나 한국에서 시어머니 안 계실 때는 참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집안일도 서로 미루지 않고 잘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니 제 일인데 남편이 도와주는 개념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10월 초부터 시어머니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대신 도와주겠다 등등, 또 제가 뭐라고 하소연하면 시어머니가 그때는 좀 주춤하시다가 또 며칠 뒤 반복이거나 더 심해지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다지만 주말 정도는 시댁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가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보러 가실 만도 한데 한 번도 가지 않으시길래 의아했는데 둘이 진짜 사이가 안 좋다네요. 이건 작년 추석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술 마시고 행패 부린 날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미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랬대요. 그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딸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린다는 말만 전했고, 제가 행패 부린 모습을 비디오로 일부 찍어서 그것만 보여드린 거죠. 처음에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저희 엄마는 죄송하다 싹싹 비셨고, 나중에 술에 깨서 제 얘기를 들은 지금은 분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아버지한테 노발대발을 하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짐을 싸서 당장 집에 오라 하셔서 토요일 가신 거고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왜 진작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시킬 마음으로 오시는 거고요. 남편이 지금 저로 인해 미국 영주권 신청 중인데 저희 아빠가 미국에서 변호사이거든요. 아무튼 때려치우라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보다는 누그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는 바보같이 1년 반 동안 남편의 엄마이기 때문에 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참고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련이 안 남아요. 지금의 남편의 입장은 이럽니다. 첫째, 내가 중간에서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둘째, 엄마가 예전 세대라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으로 악의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다. 이것만은 알아달라. 셋째, 네가 미국 심리라 한국 여자보다는 좀 더 이해심이 낮은 것 같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문화 차이 같은 거다. 넷째,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어도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건 네 잘못이 많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네가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너보다 어린이지 않겠느냐. 다섯째, 이런 일로 어찌 이혼을 생각하느냐. 아기를 생각해라. 다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하는 일 없게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지금 저 말들이 우습게 들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라면 당장 짐 싸서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재택근무 하기로 한 거 딸아이 데리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며 지내시는 부모님 명의 주택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간단한 짐만 챙겨서 와버렸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인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이 집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아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지만 마음은 굳혀졌습니다. 옷가게도 제 마음을 굳힌 제일 큰 이유가 남편이 저런 개소리들을 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절 완충 등신 취급을 해서 또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별장에 와서 아기랑 둘이 있는데 아기가 아빠를 한 번도 안 찾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이 확신이 서네요. 많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심적으로 아주 외로웠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사진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말 때문에 자작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찌 증명할까 하다가 제 여건들을 올려봅니다. 이러면 이제 믿겠지요? 최종 후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저는 지금 미국입니다. 여기는 새벽이지만 한국은 다르겠죠? 결국 저는 6개월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다 이혼하고 정리하니 속이 후련한데 아이를 보면 미안한 생각은 많이 들어요. 제가 이혼 의사를 내비치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한바탕 났었죠. 처음에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시던 시어머니, 나중에는 울고불고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며 비시더라고요. 애 봐준 공은 없다고 너한테 너무 서운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희 집 안 갈 테니 귀한 우리 아들 이혼남은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보다 남편한테 정이 떨어져서 마음이 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내 영주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왠지 본심을 봐버린 것 같아서 정이 떨어지네요. 나중에는 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사는 조건이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을 저에게 넘기더군요. 그때쯤은 좀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어요.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어 하더니 지금은 영어 배우는 재미가 있는지 길 걸어갈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 영어로 말하는데 적응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빠를 찾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곳에서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래 살았던 곳이어서 그런지 저의 마음은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말고 저랑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 남편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되었던 시모의 연행들은 두루뭉실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어쨌다로 축소, 합리화시키면서도 님의 음주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죽어도 사과를 받고야 말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지 잘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좋았다 말할 순 없지만 님이 작정하고 벌인 일도 아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질 만큼 그간 남편이 무심하고 무관심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술주정 당한 것만 마음 아파하며 사과하길 요구하는데 긴 고통의 시간을 혼자 견뎌온 아내 부모님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분노는 전혀 모르나 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며 아내 부모님께 드리는 사과가 먼저였을 테지요. 남편은 이미 미국인 심리라 예민하다 후려치는데 본토 토박이 한국 여자도 저 정도면 맨정신에라도 들이받고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하고 말지요. 남편이 이혼을 실감하고 태도가 돌변하더라도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영주권 등 잃을 것들이 아까워 잠시 주춤할 뿐이로 칼을 간 겁니다. 솔직히 님 부부는 감정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남편은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 떨어졌다는 둥 억하심정 풀고 있을 텐데 이런 남자 믿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혼만이 답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도 찾아올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들으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